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에 치루어진 18회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 풀이와 해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문항 하나하나를 짚어보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18회의 지역사회복지론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전하고 평이한 수준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 교과목 때문에 망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의 기출 유형이라던가 패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제법 우리한테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뭐 구체적인 보기에서의 난이도도 예전 수준으로 출제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문항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51번 문항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에요. 자, 1번 볼게요. 유엔의 지역사회 개발 원칙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민간의 자원 동원을 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건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칙은요. 민간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적극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러한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 이건 지금 철학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기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보기 2번은 던햄이라는 학자가 나왔어요. 사회복지기관은 조직의 운영과 실천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1번에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볼게요. 나머지 내용은 그럼 틀렸다는 거겠죠? 로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어도 추진회 활동 초기에는 소수 집단을 위한 사업부터 전개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틀렸어요. 로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소수만의 집단을 위한 것으로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주민들의 공감을 받고 공동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민주적인 운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학자입니다. 소수 집단을 위한 사업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볼게요. 맥닐에 대해서 나왔네요. 지역사회도 자기 결정의 권리가 있으니까 자발적 사업 추진 거부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맥닐이 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교재에도 제가 선생님들 정리 다 되어 있는데 존스와 다마치가 한 이야기입니다. 맥닐이 한 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도 틀린 내용인 거죠. 자, 보기 5번 볼게요. 워렌이라는 학자가 등장하죠.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 이익의 옹호,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폭넓은 권력 집중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월에는요,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 뭐 폭넓은 권력의 분산, 집중이 아니라 분산을 중요시 여겼죠. 네, 그래서 분산을 중요시 여겼고요. 다양한 집단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구성원의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한 학자예요. 분위기가 완전 다르시죠? 네, 그래서 51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52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볼게요.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나 구분은 학자에 따라 맞아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교재에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저렇게 정의했고 이거 좀 꽤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학자에 따라서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현대의 지역사회는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서 기능적 개념까지 포괄하는 추세이다. 당연히 그렇죠. 어떤 공간, 강을 기점으로 혹은 어떤 언덕을 기점으로 산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커뮤니티가 이렇게 폐쇄적인 속성을 갖고 이런 차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시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고 있죠. 그래서 지리적 개념을 넘어선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2번 또한 올바른 설명이고요. 지역사회를 상호 의존적인 집단들의 결합체로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그 스타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그런 구성원들의 그런 염려 혹은 사랑 뭐 이런 것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처럼 그런 그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라면 상호 의존적인 집단들의 결합체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4번 볼게요. 펠리는 역량 있는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지역사회로 보았다
네, 펠린의 내용도 예전에 기출에서 등장한 적 있죠. 역량 있는 지역사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네, 4번 또한 올바른 설명이에요. 그래서 분위기상 5번이 정답이겠죠. 왜 틀렸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역사회 기능을 사회통제니 사회통합이니 등등의 그 5가지 기능으로 나눈 사람은 로스가 아니라요. 길버트와 스펙트입니다. 선생님들 길버트와 스펙트는 가끔씩 등장하죠. 길버트와 스펙트.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뭐 통제라든가 통합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나 놓고 다음 중에서 이것과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아예 그 5가지 유형만 가지고 한 문항이 또 출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정리하실 때 길버트와 스펙트 것도 꼭 좀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순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외국의 사례보다는 한국의 내용이 좀 더 많이 한국의 이런 그 역사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1970년대에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이 됐나요? 이거 틀렸어요. 70년대 아니고요. 80년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트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재가복지 서비스 도입이라고 했잖아요. 도입은 80년대가 맞고요. 이게 확대라고 했으면 그거는 확대는 90년대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치사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1980년대에 도입이 됐고요. 1991년도에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침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확대된 거는 90년대다로 놓을 수 있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1990년대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예, 이거 올바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98년도였는데요. 이게 이제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공동모금이 실시되었다라고 하는 거 교재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 봐야겠죠? 2000년대입니다. 자,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복지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듭하죠.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당시에는 그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그 이름 바뀐 거는 2015년도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2015년도부터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용어가 이제 바뀐다라는 거 선생님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3번에는 니은과 디귿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 2가지를 담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패턴이고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생님들 이참에 꼭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54번입니다.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바로 또 나왔죠. 이거는 문항이 좀 제법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우리는 지역사회 복지론을 보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사회복지 정책론이라든가 뒤에 또 사회복지 법제론이라든가 이렇게 쭉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연계해서 학습하시면 이왕이면 훨씬 더 품을 덜 들이실 수 있죠. 그렇기는 한데 54번 자체로 보면 이거 좀 문제가 조금 나빠요. 그래서 선생님들 정말 나중에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만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8교 과목이나 공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 힘드시면 이렇게 뭐 연도 정도는 연대는 괜찮은데 연도 일일이 다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문항은 사실은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 이제 포기해도 뭐 당락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요.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0년이에요. 그렇죠? 이것의 어떤 존립 근거를 마련한 것은 1999년도의 일이고요. 실제로 시행된 것은 2000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인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나빠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 뒤에 내용은 맞아요. 앞에 숫자가 틀려서 그런 거고요. 자, 2번 협동조합 기본법이 2007년도에 일단 제정되지도 않았죠. 협동조합 기본법은 더 뒤의 일이에요. 2012년의 일인데 하여간 그렇고요.
자활 공동체가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활 공동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거 이미 자활 기업으로 다 용어 바뀌었죠. 네. 그래서 2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틀린 내용이에요. 자, 3번. 2010년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 구축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은 올바른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도 종종 기출에 자꾸 등장하니까 선생님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4번 넘어갈게요. 자, 시, 군, 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이 운영됨으로써 통합사례 관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5년 아니고요. 이건 2012년도의 일이에요. 더 정확히는 2012년 4월부터 전국 시, 군, 구에 이게 희망복지지원단이 이제 운영됨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문제 나빠요라고 말씀드린 거는 보통 예전 같으면은 2001년이 아니라 뭐 1980년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것도 이렇게 3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뭐 2020년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많이 좀 지역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그래요. 자, 5번 볼게요. 2018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2018년도가 아니라요. 2016년도의 얘기예요. 2016년도. 2년 차이죠. 네, 그랬고 이거를 이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이제 실시가 된 거. 그 부분도 실제 기출에서 많이 나오죠. 이번 18회에도 읍명동 그 복지 허브화 사업과 관련돼서는 보기 중에 또 등장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53번, 54번 이런 내용들은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자, 5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론이 등장했네요. 그렇죠? 이론도 보통 한두 문항씩 꼭 나오죠. 이번엔 갈등 이론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갈등 이론에서 갈등은 어떤 내용일까요? 갈등은 나쁜 걸까요?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데 갈등 이론에서 갈등은 긍정적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갈등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그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이 갈등 이론입니다. 자, 기억부터 봐야 되겠네요. 갈등 현상을 사회적 과정의 본질로 보고 있죠.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빨리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회유하고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하지 말고 갈등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가 폭발해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니은 볼까요? 사회나 조직을 지배하는 특정 소수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건 갈등 이론이 아니라 특정 소수 집단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엘리트 이론이에요. 이거는 선생님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트 이론. 자, 디귿 볼게요. 사회관계는 교환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나 보상이 주어질 때 유지가 된다. 왠지 필이 오시죠? 자, 교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교환 이론이에요. 교환 이론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죠. 자, 리을 볼게요. 사회 문제는 사회 변화가 아닌 개인의 사회 적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갈등에서는 뭔가 변화, 그래서 획기적인 밑바닥부터 이렇게 들어 올라와서 물이 가라앉아 있는 이 상태를 좀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사회 문제고 혹은 사회가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결국 개인 탓일 수밖에 없어요. 갈등 이론하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다르시죠. 갈등 이론에서는 개인의 탓으로 넘겨주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55번에는 사실 이거 다 틀린 내용이고 기억 하나만 맞아요. 그래서 1번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사례 제시형 문항이 나왔어요. 자, A 사회복지관은 하고 나왔네요.
이 사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실천 이론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되어 있어요. 자, 56번은 조금 이론에 관련된 기출문항이 기존에 늘 한 문항 정도씩은 기본 한 문항꼴로는 나오긴 했는데요. 사회학습 이론은 이번에 처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을 몰라서 내가 도대체 못 풀겠다, 이렇게 할 거는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 문항의 구성은 좀 쉽게 나왔어서 그럼에도 처음 등장하니까 조금 이제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죠. 자, 사회학습 이론. 예,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습 능력을 끌어내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자, 이제 대충 정말 쉽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사례를 좀 볼게요. 원래 이 복지관은 어떤 단체로부터 그 단체에서 많은 후원금을 받았던 거죠.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돈도 주고 자원봉사도 막 실컷 이렇게 해줬던 그쪽에서 돈도 적게 주고 자원봉사자가 급감한 거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선생님들 벌써 느껴지셨겠지만 권력이 한쪽에, 그러니까 이때 권력이 꼭 돈이나 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안정성을 구성하는 게 하나의 대상에게만 기대하면 당연히 그 대상이 떠나갔을 때 완전히 이게 존립이나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보는 이런 다양한 보험 들어놔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특정 집단에만 이렇게 기관에 더 집중을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이거를 빼갔을 때 이제 굉장히 타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관에서 한 게 교육인 거죠.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 자원봉사를 할 때 당신이 어떠한 행복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지관 사업에 함께 참여하도록 막 독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후원 기간을 다양화해야 되겠다, 다원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까 왜 사회학습 이론은 주민들의 역량을 교육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학습 이론이 하나가 있겠고, 이런 권력 의존을 한쪽에 집중하지 않고 다원화하는 것,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번이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권력 의존 이론은 조금 더 마무리를 하면요. 사실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기관들은 필연적으로 외부의 그런 재정 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의존하고 집중하는 걸 분산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힘의 균형을 찾는 거, 그래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는 거, 이런 것과 연결된 그 이론이 권력 의존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6번에는 사회학습 이론이 처음 등장하긴 했지만 이걸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셨을 거다. 왜냐하면 나머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56번 이렇게 넘어가고요. 5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가치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자, 이것도 뭐 가치도 늘 등장하죠, 문항에서. 자, 1번 볼게요. 상호학습이 없으면 비판적인 의식은 제한적으로 생성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히 주민들 간의 상호학습이 이 상호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작용을 합니다. 자, 2번 억압을 조장하는 사회 구조나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주시하고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의식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판 의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죠. 네,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닐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자, 3번. 억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고 하지 않고 균등한 자원 분배라든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계속해서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죠. 자, 4번입니다. 실천가가 주목해야 할 역량은 불리한 조건에 처한 주민들의 능력 고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역량 강화, 주민들의 능력, 그러니까 주민들의 힘을 키워주는 거와 관련된 거죠. 이거 보기 4번은 인파워먼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인파워먼트는
예, 이것도 워낙 중요하게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기 4번도 올바른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5번이 틀렸겠네요. 그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기까지는 좋아요. 특수 문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일어나는 억압은 인정됨. 앞과 뒤가 다르죠? 그래서 5번이 이게 그냥, 네, 이거는 우리가 그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쉽게 답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적 다양성은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집단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연히 우리가 애써야 되고, 그건 우리가 앞으로도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하겠죠. 자, 이번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문항이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네요. 자,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은, 자, 로스만이 얘기한 게 모델 3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및 정책 모델, 사회행동 모델. 좀 더 으쌰으쌰 하는 게 사회행동 모델이잖아요. 이 3가지를 얘기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행동 모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행동, 액션과 관련된 거는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이미지상으로 느껴지시는 그거 그대로 떠올리시면 돼요. 불이익을 받거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급진적인 표현들도 많이 쓰고요. 적극적인 활동들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억압받고 소외받는 지역사회 주민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로스만이 아까 3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델에서는 지역사회나 문제의 아노미 또는 쇠퇴된 상황을 전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올바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요, 지역사회의 능력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고 이러한 어떤 과정적인 목표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거,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맥락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네, 이렇고요. 자, 3번 또 로스만이 나왔어요. 아, 로스만이 3개 모델 얘기했는데 그 3개가 지금 다 등장을 했네요. 그죠? 주택이나 정신건강 등의 이슈를 명확히 하고 권력 구조에 대항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회계획 모델에서 주택, 정신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빈곤, 범죄, 약물, 신체 건강 이런 것들도 다 돼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역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합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인 그런 과정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 표현이에요. 예, 이거 맞아요. 근데 뒤에가 틀렸어요. 권력 구조에 대항한다. 분위기 확 다르죠. 이 권력 구조에 대항한다. 이거는 사회 행동 모델과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묘하게 로스만의 그 모델 3개 중에 2개를 섞어놔서 그래서 틀린 거예요. 58번은 3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자, 보기 4번 볼게요. 웰과 갬블 나왔어요. 자, 로스만의 내용 이 3가지 모델을 따다가 9가지로 다시 이제 쪼개서 만들어 놨었죠. 네, 그때 그 중에서 9개 모델 중에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이런 모임과 같이 공통의 이슈를 지닌 집단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그냥 다 이해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외우셔야지 이거는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웰과 갬블 또 나왔네요. 연합 모델에서 표적 체계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예, 이것도 커다란 표 있어요. 그거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8번에는 3번 내용이 틀렸는데요. 혹시 웰과 갬블, 이거 너무 복잡하고 표가 그렇잖아요. 글씨도 작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저도 보기 힘들어요.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3번에서 이렇게 쉽게 틀려주는 게 있으면 선생님들 문제 풀기에는 훨씬 더 좋으시죠. 네. 59번입니다. 실천 단계하고 활동을 연결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씩 봐야 되겠네요. 지역사회 욕구를 조사할 때, 네, 지역 주민들의 그 이제 관련 이해자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FGI 많이 하죠. 이거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거죠.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이냐, 이때 스마트 기법 활용됩니다. 자, 실행 계획 단계에서 프로젝트 활용할 수 있고요. 자원을 계획할 때 실행 예산을
수립 당연히 해야죠.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뭔가를 바꾸고 하는 데는 당연히 돈 문제가 있죠.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자, 평가 단계에서 저항과 갈등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큰일 날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변화가 있거나 혹은 사람들의 욕구를 이제 뭐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당연히 누군가는 저항하거나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걸 진행한다? 라고 하는 건 적절치 못하죠. 이런 내용은 이렇게 후반부에 갈 일이 아니라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사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접촉하고 그래서 이견을 조율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59번에는 이것도 내용을 하나하나 뭐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제 맥락상 안 맞잖아요. 요즘 이랬다간 더 큰일 나죠. 그래서 59번은 이 틀린 보기가 좀 쉽게 나와서 선생님들 이거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60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사의 활동 방법은 하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아주 새롭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익숙한 틀에서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기술과 관련된 부분하고 실천 과정에 대한 부분하고 약간 좀 섞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전 거에서 조금 다르게 나왔구나 정도로만 좀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에요. 자, 업무 설계를 기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명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슈를 해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5개 중에서는 이거는 명확하게 2번이에요. 자, 나머지가 아닌 이유를 보면 사회 지표를 분석하는 거, 이거는 자료의 수집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뭐 관련돼서 어떤 국가의 그런 통계 자료가 있고 하는 거라서 이거는 수집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커뮤니티 프로파일링, 이 어떤 프로파일을 갖고 있고 이거 분석하는 것들도 다 사실은 조사 과정이죠. 자료 수집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그렇고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 이것 또한 자료 수집, 조사 과정에서 대표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어떤 지도를 이제 그려봄으로써 공간을 분석하고 그 지표를 분석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다 같은 사실 이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청원은 완전 다른 내용인 거 아시겠죠? 지금 자료 수집하고도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생긴 것들을 외부에 알리고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청원은 완전 또 다른 내용이라서 60번은 2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